모래가 많아 모슬포라는 이름이 붙여진 바닷마을. 고고 제주 찾기. 오늘은 대정읍 모슬포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모슬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선생님? 모슬포 하면 떠오르는 유적이 있잖아요. 모슬포 하면은 방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어 유적? 이건 농담이고,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알뜨르 비행장도 유명한 유적인데 그건 일제시대 거고, 네. 오늘 가보려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는 아니에요. 두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와, 건물이네요. 엄청 커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이 건물인가요, 선생님? 예, 교회입니다. 교회요? 모슬포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나요, 선생님? 당시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교회죠. 근대문화유산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어요. 이름은 강병대 교회입니다. 강병대 교회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본인 이름으로 교회도 만드시고 제주도에 뭐 포교하러 오신 분인가? 그건 아니고요. 강병대는 부대 이름입니다. 강한 병사를 키우는 부대라는 뜻이죠. 이 사진은 1953년에 찍은 사진이죠. 앞에는 민간인들도 많이 있고 뒤쪽에는 군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사진인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오늘의 주제가 이 바로 강병대 교회인 거예요? 강병대 교회를 포함해서 이번 6월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전쟁과 관련된 유적들을 두 번에 걸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군인이 된 마음으로 선생님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우리 앞으로 가! 자,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길을 떠나볼까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준비한 고고 제주 찾기. 오늘은 한국 전쟁과 육군 제1훈련소 강병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우리는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죠. 모슬포는 한국전쟁 당시 제주에서도 대규모 군사시설이 들어선 곳입니다. 그중 사진 속 장소인 강병대 교회로 먼저 떠나볼까요? 선생님, 와, 진짜 멋있어요. 아까 그 책자 속의 사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952년에 지은 거라 이제 70년이 지났지만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벽체는 옛 모습 그대로죠. 현무암을 잘 다듬어서 쌓아 올리면서 시멘트 붙이고, 지붕은 처음에는 함석 지붕이었거든요. 네. 그것이 중간에 일반 슬레이트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 강철 슬레이트로 바뀌었네요. 어떤 건축 업체에 그걸 맡겨서 한 게 아니고 병사들이 직접 했다고 해요. 당시에 뭐 여기 공병대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병사들이 어쨌든 직접 이걸 만들었다고 하죠. 1950년대에 건축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건물이죠. 근데 아까 1952년도라고 하셨죠? 52년도면 한국 전쟁이 발발한 다음이잖아요. 전쟁 때문에 진짜 정신이 없을 때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까지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좀 우리가 많이 밀렸잖아요, 처음에. 그런 과정에서 군사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육군 제1훈련소가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부대 이름을 따로 불렀어요. 강병대. 네, 그 육군 제1훈련소에서 뭐 나중에까지 다 훈련받은 사람 수는 약 50만 명 정도의 병사가 훈련을 받고 나갔는데, 그 많은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무장도 필요하고 정서적인 안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를 지었죠. 그래서 교회 이름도 강병대 교회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강한 병사를 키우는 데에는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이 중요하죠. 수많은 병사들은 고된 훈련을 받고 난 뒤나 전쟁터로 떠나기 전이면 이곳에 들렀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군대로 온 병사들에게 강병대 교회는 단순한 신앙의 장소가 아닌 전쟁의 두려운 마음을 달래는 마음 훈련소였습니다. 선생님,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서울이랑 멀리 떨어졌는데 어떻게 육군 제1훈련소 2, 3, 4, 5도 아니고 제1훈련소가 이 제주도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이 모슬포가 가지는 지정학적인 위치,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제시대에도 일본군들이 여기에
부대를 만들고 비행장 만들고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제주도에서도 이쪽 지역은 한반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중심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구가 좋기 때문에 물자 이동이나 인력을 수송하는 데나 그런 이점이 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일진 일퇴이 막 거듭하게 되고 안정적으로 군사를 훈련시킬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육군 제1훈련소가 대구에 있었어요. 그중에 제25 교육연대라는 부대부터 먼저 여기로 와서 훈련을 시키게 되고 그 육군 제1훈련소 전체가 이쪽으로 이설하게 되는 거죠. 또 거제에 있던 제3훈련소, 또 제5훈련소는 제주시 건입동에 창설이 됐었어요. 그것까지 이쪽으로 이제 다 합병해서 제1훈련소가 그만큼 커지게 됐죠. 한반도 안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전쟁. 전쟁을 시작한 북한은 금세 서울을 점령합니다. 북한군에 밀려 남하하던 우리 군은 서울을 탈환할 목적으로 반격의 발판을 준비했죠. 그것이 바로 육군 제1훈련소입니다. 그리고 육군 제1훈련소에 강병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담아 강병대라 이름 붙인 거죠. 이렇게 창설된 강병대는 최전방에 배치할 신병을 교육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1953년 종전이 선언되고 난 뒤에도 3년 동안 명성을 이어가던 강병대는 56년에 해체돼 지금의 논산훈련소로 이설합니다. 교회 근처에는 당시 강병대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여기 강병대교회와 관련된 비석이니까 이거 보고 갑시다. 네. 강병대 교회 설립 당시 세운 건립비입니다. 비문을 보면 당시 훈련소장이던 장도영이 전쟁 중에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는 강병대 교회는 우리에게 한국 전쟁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전시 상황인데 또 그 장병들의 약간 애로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심적인 불안감을 약간 이 신앙심으로 다독여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군사력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정신적인 무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그 완공된 때부터 유치원도 운영했어요. 여기서 모슬포 지역 최초의 유치원이 된 거죠. 그리고 신우 고등국민학교라고 해서 정규 중학생이 아닌 네. 그런 학교들도 여기서 유치했었죠. 그래서 거기 졸업한 학생이 뭐 한 200명 정도 돼요. 군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 교회가 활용이 됐던 거네요. 예, 예. 진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네요. 그럼 이 강병대 교회 말고는 육군 제1훈련소와 관련된 곳은 또 없는 거예요? 있어요. 해병대 모슬포 부대 있잖아요. 그곳이 바로 육군 제1훈련소였죠. 그때 당시에 네. 지휘본부 건물이 있어요. 근데 작가님이 네. 촬영하겠다고 연락을 했대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사양을 했답니다. 그 대신 제가 전에 찍어둔 사진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 보는 것으로. 와, 이런 건물이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남아있죠. 육군 제1훈련소의 지휘소입니다. 강병대 교회와 더불어 군사유적으로 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죠. 교회가 강병대의 마음훈련소였다면 이곳은 실제 훈련을 진행하던 곳이죠. 당시 이 건물에서 무려 50만 명의 병사가 육성됐습니다. 선생님, 여기 직접 못 가봐서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가야 되는데. 많이 아쉽긴 하죠. 네.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있어요. 있어요? 따라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선생님. 자, 선생님을 따라 가볼까요? 그런데 도로 한복판이네요. 선생님, 저희는 어디까지 가나요? 다 왔어요. 여기요? 바로 이게 양쪽에 보이는 기둥. 기둥 저거요? 네, 요거하고 두 개. 이게 바로 육군 제1훈련소 정문 기둥이었어요. 아하, 이 시멘트 기둥이 강병대 부대 정문이었군요. 모르고 보면 그냥 뭐 도로 곁에 있는 기둥으로만 알았겠는데요. 지금은 지워졌지만 옛 사진을 보면 기둥에 강병대라는 이름이 큼지막히 새겨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전시 상황인데 이렇게 큰 부대를
약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그때? 아주 좋은 질문. 일본 해군의 흔히 오무라 병사, 대천 병사 이렇게 부르던 일제시대 부대 건물이 있었고 그곳을 우리 국방경비대가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원래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존 시설을 활용한 거죠. 여기 훈련소에서 네. 초기에 하루에 500명 이런 식으로 훈련병들이 입소했죠. 그러다가 많을 때는 8만 명이 수용될 때도 있었어요. 8만 명이요? 무지무지한 숫자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훈련을 한 것이 아니죠. 가까운 안덕면 동광이라든지 또는 하원, 서홍 이런 데까지 수경지를 만들면서 이동하는 훈련도 하고 그런 훈련을 계속해 나갔던 거예요. 당시 훈련소 관련된 유적으로는 이 기둥 말고도 네. 이 모슬판에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육군 제29 사단 발상지 탑입니다. 지금도 주변 사람들은 주먹탑이라고 부릅니다. 그 탑 위에 보면은 태권도를 상징하는 주먹이 그려져 있어요. 왜 이 주먹이 그려져 있느냐? 군사들을 훈련시키려면 이 체력 단련을도 시켜야 되잖아요. 아니, 그럼요. 사단장 최홍희 장군이 경사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친 거예요. 태권도가 여기서 처음 생긴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제주도 모슬포에서 네, 시작이 된 거네요. 맞아요. 그때 여기서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은 뭐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겠어요. 아주 역사적으로도 모슬포는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온 고장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전쟁까지 전쟁의 역사가 담긴 공간 모슬포. 한국 전쟁 당시 이곳은 병사들 육성해 대한민국을 지킨 최후방의 전략 기지였습니다. 마을 곳곳이 살아있는 전쟁 박물관인 모슬포에서 한국 전쟁의 의미를 되새겨본 시간.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매우 궁금합니다. 모슬포에 군부대가 있어서 군사적 시설이 있는 거는 알았는데 또 이렇게 한국 전쟁과 관련이 깊은 줄은 선생님 덕분에 알았어요. 일제강점기로부터 또 광복 이후의 부대의 창설과 이동, 훈련 상황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인 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네. 육군 제1훈련소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로 합시다. 아, 또 이렇게 궁금증을 저한테 선물해 주시네요. 그럼 다음을 위해서 뭐 외쳐봐야지. 네. 필승!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 뵙죠.